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됩니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제공한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되고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겨 집회금지 명령을 받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오늘도 예배를 강행하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로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등 핵심 전파지 3곳을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위헌 논란에 취소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이 2년 전 인천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신고해 검거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언급한 지 이틀 만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 세계에서 온 입국자는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사례가 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실제로 어제 하루 확진자 105명이 나왔고 지금까지 9,5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 확진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첫 소식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만 해당되던 걸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겁니다. 사실상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입니다.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입국 금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건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해외 유입 사례였고 지난주 발생한 해외 유입 사례도 전주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중 절반이 공항 검역을 통과한 뒤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도 처음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10% 정도 되는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를 하는 방안과 외국인에 대한 그런 검역이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해외 유입은 미국과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요. 특히 동남아에서 들어왔다가 확진 판정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목포에서도 태국을 다녀온 20대가 확진됐는데 전라남도 차원에서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입국자를 전원 검사한 덕에 그나마 빠르게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커피 전문점에 불이 모두 꺼져 있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인근 마트와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5세 남성이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폐쇄된 겁니다. 태국에서 2달간 머물다 지난 26일 귀국한 남성. 광주를 거쳐 다음 날 목포에 내려온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진 신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를 자진 신고하라는 전라남도의 행정명령과 안내 문자를 확인을 하고 27일 오후에 목포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체를 채취하였습니다. 보건당국이 외국에서 온 점을 토대로 자가격리를 통보했지만 남성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끝나자마자 친구 3명과 함께 식당과 카페, PC방, 마트를 들렸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동남아에서 입국한 만큼 정부가 지정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 통보 또한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이라는 게 목포시 설명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가격리 공유는 했으나 금액이 도락은 안 했거든요. 이거는 법적 조항이 저촉되는 게 아니랍니다. 남성의 가족 2명과 함께 어울린 친구 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식당과 커피 전문점, PC방 이용자 등 추가 접촉자 확인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도 뚫렸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돌아온 입주민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긴급 방역은 마쳤지만 입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강남구 보건소는 입주민 전원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대기소에 주민들이 몰렸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 도곡동 주민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검사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확진자 4명은 모두 강남 부의 상징으로 불렸던 타워팰리스 입주민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30번 확진자 43살 여성과 31번 확진자 24살 여성은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 최근 귀국했습니다. 초등학생 딸의 영국 유학길에 동행했던 30번 확진자의 9살 딸과 44살 남편 역시 오늘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녀는 귀국 뒤 자택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국에 홀로 머물다 귀국한 모녀와 다시 거주하기 시작한 남편은 어제 선별진료소에 가기 전까지 회사와 마트, 음식점과 약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청이 긴급 방역에 나섰지만 이웃들의 불안감은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도 지금 안 가요 지금. 저쪽으로 안 가고 지금 이쪽으로 가요 지금. 오늘부터 몰려올 애들이 오늘 사오러 온 장난치나요. 그게 좀 공포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난리야. 강남구 보건소는 모레까지 확진자들과 같은 동에 사는 입주민들 전원에 대한 우선 검진을 마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교회 신도였던 4남매가 동시에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집단 감염이 번질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만민중앙교회와 관련해 오늘 9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 중인 교회 신도 4남매가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데 이어 구로구와 동작구, 관악구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돼 2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지난 5일 전남 무안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한 서울 만민중앙교회 신도 7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확진자 중에 3분이 저 20주년 행사에 참석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돼서 발병 일시나 이런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회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또 대량 감염이 확진자가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 많이 되기는 해요. 완전히 다 폐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불안한 건 있죠.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 직원 일부는 발열 증세를 느낀 뒤 해열제를 먹고 교회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확진자 신도는 지난 9일 근육통과 발열 증상을 느끼고도 9일간 편의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돼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한기총 전광훈 회장이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1인당 300만 원씩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도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신도들의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요. 서울시는 예배에 참석한 전원을 고발하기로 했고 신도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진 첫 주말, 경광봉을 든 교회 관계자들이 진입로를 막고 신도로 확인된 사람만 들여보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서울시로부터 집회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주말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과 경찰 500명은 대규모 충돌을 우려해 출입을 완전히 막진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서울시가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철수하세요. 경찰들 철수하세요. 곳곳에서 경찰과 신도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신도들은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 논란을 의식한 듯 예배당 안에선 신도들이 평소보다 간격을 두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단상에 오른 설교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이 모든 공권력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방해하는 세력
하나님이 심판을 줄 놈이 십니다. 교회 마당에는 신도 수백 명이 빽빽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예배가 엄연한 행정명령 위반이라며 철저히 증거를 수집해 참석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겐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많이들 답답하시죠? 강원도 쪽은 청정 이미지도 있고 왠지 요즘은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괜찮지 않을까? 봄나들이 나섰는데 이게 웬걸 차가 막힐 정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만 더 견디시면 어떨까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주차장도 빈자리 없이 꽉 찼습니다. 봄을 만끽하려는 상충객들이 몰고 온 차량들입니다. 사람들 직접을 안 다니고 우리 식구끼리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차로 다 발열 검사 다 가는 데마다 해고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공기에 쓸어 나오는 거예요. 날이 따뜻해지자 등산로에는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제 사람이 좀 없는 곳으로 좀 찾아서 왔다고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와 같은 답답함을 좀 일반 시민들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벚꽃이 한창인 강릉 경포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강릉시가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주차장도 폐쇄했지만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량이 몰리면서 마치 평년 주말을 방불케 했습니다. 출입 통제라든지 최대한 홍보를 하였지만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그 앞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나들이객들이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생각에 야외로 몰리고 있습니다.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지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미국 코로나19 감염자가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큰 소리치던 트럼프 대통령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인데요. 부활절 전까지는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하며 뉴욕주를 중국 우한처럼 봉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헌이라는 지적에 7시간 만에 접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의료진 1,200명을 태우고 뉴욕을 향해 출발하는 미 해군 병원선 컴포트. 출항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극약 처방을 시사했습니다. And we'll make a decision very quickly, very shortly. A quarantine because it's such a hot area of New York, New Jersey, and Connecticut. 중국 당국이 지난 1월 우한에 했던 것처럼 뉴욕 등의 도시를 통째로 봉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해당 주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A lockdown is what they did in Wuhan, China. And we're not in China, and we're not in Wuhan. I believe it would be illegal.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 강제 차단까지 거론한 것, 뉴욕주 거주자들이 플로리다나 롱아일랜드 등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법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7시간 만에 해당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부활절 전까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겠다고 공언한 탓에 조급하게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Well, the president expressed really an aspirational goal. 미국은 다음 주부터 5분 만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공급합니다. 검사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확진자 증가 추세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사람들이 경찰차를 뒤엎어 버립니다. 중국 후베이성이 2달 만에 봉쇄령이 풀렸죠. 하지만 여전히 교통통제를 받자 꾹꾹 눌러온 주민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정부 발표를 온전히 못 믿는다는 중국 내 민심이 타 지역에 대한 불안 혹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분노, 이렇게 두 갈래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2달여 만에 도시 봉쇄령이 풀린 후베이성의 모습입니다. 然后接小孩去四川，后来接两个小孩一直在这边，路线现在都很畅通的，不要什么接收证明的，那边只是你过去了直接可以下高速。 그러나 관영 매체에선 볼 수 없는 혼란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난 주민들이 경찰차를 마구 흔들어 뒤집어 버립니다. 경찰차 위에 올라가 부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 봉쇄가 풀리자 후베이성 황매현의 주민들은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 봉쇄전처럼 장시성을 지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시성 경찰 건물에 막혔습니다. 또 다른 인접 지역인 안우이성과 허난성에서도 후베이성 주민들의 진입이 거부당했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에선 코로나19로 숨진 희생자의 유골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유골함의 숫자가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2배나 많은 5,000개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한서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확진자가 어제 하루 새 200명 넘게 늘었고요. 도쿄에서만 68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벼랑 끝 상황이라고 했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아베 총리의 모습도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손수건을 꺼내 코를 닦으며 기침까지 하는 아베 총리. 일본의 코로나19 검사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PCR検査の数は少ない中においてですね、私もほぼ毎日のようにですね、厚労省に対して医師が必要とする判断すれば必ず PCR検査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ねということは. 일본의 감염자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에선 40명대였던 이른 신규 확진자가 어제 오늘 60명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다이토쿠의 한 병원이 진앙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 감염자가 또 나오면서 10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주말 외출 자제령에도 벚꽃놀이를 나온 일본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その言葉がよくわからないんでね、意味が。だからどれだけ大切な、やっぱり仕事に絡んでることでは出てこらざるを得ないところもあるんで。身近にまだいないからそう思えるのかなって思います。 아베 총리는 앞으로 2주간 3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며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今の段階においてはですね、緊急事態宣言ではありませんが、この状況というのはまさにギリギリ持ちこた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この瀬戸際の状況が続いている。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회식은 내년 7월 23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네, 지난 40일 동안 유럽에서만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패닉에 빠졌을 법도 한데 생명을 살리기 위한 끈끈한 연대가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향한 특별한 응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파리 시내를 뒤덮은 환호성. 멀리 에펠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코로나19와 맞서는 의료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병상도 의료 물자도 부족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외면할 수 없는 게 의료진의 운명입니다. En los turnos no tienes que ir, incluso en tus días de descanso no puedes tomártelos porque claro, no hay personal suficiente como es. 병마와 싸워 이긴 환자에겐 아낌없는 박수를 선사합니다. You just need to stop it. Because people like me that are going to be looking after you when you're at your lowest. Just stop it. 사재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못 샀다며 눈물 흘리는 간호사의 호소는 대형 마트들을 움직였습니다. 의료진만의 쇼핑 시간을 만드는 곳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병원들은 자신들보다 상황이 나쁜 이웃 국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의 중증 환자들을 데려와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muss vor allen Dingen darauf geachtet werden, dass die Patienten weiterhin stabil bleiben. Das ist für die Patienten ein zusätzlicher Stress. 유럽에선 지난 40여일간 코로나19로 2만 명 넘는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연대는 더욱 끈끈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네, 텔레그램 정착취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범은 공익근무 요원 신분으로 10년 가까이 아이 어머니를 스토킹했다고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했죠.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우려해 저희 취재진은 신상이나 사연은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여성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공범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피해자는 제자에게 긴 세월 스토킹을 당하다가 딸의 목숨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지 상상조차 되질 않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원인은 살해 모의 대상이 된 여자아이의 엄마이자 강 씨의 고교 시절 담임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청원인은 강 씨가 학창 시절부터 자신을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견디다 못해 강 씨를 고소했고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괴롭힘은 끊이질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출소 전 이사를 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꿨지만 강 씨는 아파트 우체통에 자신과 딸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종이를 두고 갔다며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고 썼습니다. 청원인은 강 씨 신상 정보를 제발 공개해달라며 신상 공개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인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생님을 차지하기 위한 주변인들을 해코지 하려는. 청원글은 게시 하루 만에 30만 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하던 강 씨는 지난 1월 구속된 상태. 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25일이었죠. 조주빈이 정말 난데없이 내뱉은 말이 파장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이 조주빈이 김웅 기자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말해 믿었다고 해명을 하면서 이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는 손 사장의 말이 더 이해할 수 없다는 반박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가족을 죽이라고, 자신을 해치라고 김웅과 조주빈을 사주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석희 JTBC 사장을 공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손 사장이 자사 기자들을 상대로 조주빈과 김 씨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생각해 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고 한 해명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웅이 삼성의 사주를 받고 있으면 더더욱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 씨는 반대로 조주빈이 자신에게 접근하며 손 사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하얀 게 지금 조주빈의 얘기예요. 손이 총선 출마 제안을 심각히 고려 중이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앵커도 내놨습니다. 원하는 거라. 김 씨는 조주빈이 뺑소니 사고 의혹과 관련한 손 사장의 사생활까지 언급했지만 자신은 조주빈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 악마의 꾀임에 넘어갔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계시죠? 삼성도 삼성 배우설을 강하게 반박하며 손 사장의 해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이 소식 사회부 서성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일단 손석희 사장하고 김웅 씨 모두 조주빈한테 실제 돈을 건넨 거는 맞죠? 맞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 피해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손석희 사장은 1,000만 원, 또 네. 김웅 씨는 1,500만 원을 각각 조주빈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주빈이 손 사장에게 접근한 건 지난해 여름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흥신소 사장이라면서 김웅 씨가 손 사장 가족을 해치려고 행동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는 건데요. 네네. 손 사장 측은 이 가족이 협박을 받았고 또 증거 확보를 위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 돈 액수는 추정치고요. 갑자기 근데 왜 삼성이 등장을 했습니까? 일단 손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또 이 조주빈에게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한 해명이 석연찮다는 이런 지적이 이어졌죠. 네. 그러자 손 사장은 어제 JTBC 기자들과 자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삼성이 등장했습니다.
조주빈이 김웅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말했고 네. 이 말에 속았다는 겁니다. 이 해명 때문에 논란이 좀 더 커진 느낌인데요. 삼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삼성 측은 만약에 삼성이 배후에 있었다면 손 사장이 신고도 하고 또 보도도 했을 것이라며 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돈을 보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웅 씨도 입장을 내놨죠? 네, 손석희 사장과 또 자신의 이름 또 삼성이 언급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조주빈이 자신에게 접근한 건 지난해 12월로 이 손석희 사장 뺑소니 사고 영상이 있다는 말에 속아서 이 조주빈이 지시한 장소에 현금 1,500만 원을 가져다 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주빈에게 사기를 당한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법정 다툼을 벌여온 이 손 사장의 사생활을 다시 거론하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 조주빈이라는 인물이 유명인들도 속였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들을 살펴볼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조주빈의 이중적인 행적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이 조주빈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마약 사범 검거에 기여했다면서 경찰에서 받은 지금 보시는 감사장 사진을 온라인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도 저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거 실제 조주빈이 받은 게 맞나요? 가짜 아닌가요? 맞다고 합니다. 경찰이 맞다고 밝혔는데요. 예. 경찰은 이 조주빈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마약 사범 신고로 범인 검거에 기여해 신고 보상금 5회 총 140만 원을 받고 감사장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범인 검거를 도운 시점이 이 박사방을 운영한 시점과 일부 겹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이중적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주빈은 유명 인물의 그림과 또 관상평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는 속기 쉽다면서 기본적인 처세에 능하지만 자기 방어에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조주빈이 과시욕 또 왜곡된 영웅 심리가 있는 인물로 평가했는데요. 검찰은 조주빈의 진술 그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좀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가격리를 끝냈고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잘 안 보이던 야권 주요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김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의료봉사 뒤 2주간 자가격리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첫 일성으로 투표기간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사전 투표 기간을 5일로 늘리거나 투표일을 사흘로 늘려서 유권자들의 충분한 분산 투표를 유도하는 방법도 비례 후보만 낸 상황에서 정당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중도층 표심도 파고들었습니다. 중도 유권자분들, 무당층 유권자분들은 정말 까다롭고 신중한 유권자분들이십니다. 거대 정당들이 선거 때만 되면 중도 코스프레 하면서 중도 유권자들을 속입니다. 총선을 17일 앞두고 유권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무당층을 흡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당이 기호 10번을 받은 것과 관련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정치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통합돼 백의종군을 선언한 유승민 의원은 46일 만에 선거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유 의원은 분열의 책임은 자신에게 묻고 보수 통합을 이뤄내자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 유승민한테 욕을 하시고 저를 비난하셔도 좋고. 자신을 원조 친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조 친박으로 분류가 됐던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의 새로운 정치 시대로. 유 의원은 계파와 상관없이 수도권 미래통합당 후보라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일정은 호남이었는데 그 이유가 눈에 띕니다. 무소속이나 다른 당 의원들이 자신을 선거에 활용하는 이른바 이낙연 마케팅을 단속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 측과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고향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민생당 무소속 후보가 치열하게 싸우는 곳인데 다른 당 후보들이 자신을 팔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민생당 후보들은 이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걸었고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며 간접적으로 이 위원장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이 위원장은 진짜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군산에서도 우리 민주당 후보이신 신영대 동지가 원내로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인사를 하겠다며 찾아온 무소속 후보를 연전해서 거절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식당에 가서 기자들을 간담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위원장은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된 뒤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군산의 김관영 의원 등은 당선 후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 마케팅을 도를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지 민주당에 기생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 표심을 향한 민주당과 다른 정당 사이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김종인 전 의원도 미래통합당 선거 총괄 책임자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일조를 했지만 이제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총선 사령탑으로 돌아온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작심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국민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났다며 50년대 야당 선거구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앞서 방문한 한 후보 사무실에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런 나라를 두 번 다시 겪으면 큰일 난다는 게 국민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국민이 잘하는 거지 정부가 잘하는 게 아니라며 정부의 코로나 대응 홍보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할 거라며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회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민주당 승리를 이뤄낸 김 위원장. 이번 4월 13일 총선에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총선 동지들에게 이번에는 패배를 안겨줘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네, 이분이 또 울었습니다. 네. 정봉주의 눈물. 자, 열린민주당이 오늘 봉하마를 찾아서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어요. 네, 열린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봉주 최고위원이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득권 정치 세력으로부터 멸시를 받은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열린민주당이 기득권 정치 세력으로부터 질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열린민주당의 처지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인데 네. 정작 권양숙 여사는 만나지 못했다고요? 네, 권양숙 여사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워서 예방하지 못하고 사저에 들러 차만 마셨다고 합니다. 권 여사는 오늘 뵙지 못해 차 한 잔 대접하겠다. 추모식 때 꼭 뵀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27일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안내로 권 여사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권 여사는 이 자리에서 후보들을 격려했고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그 열린민주당 쪽에서 그 예방을 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당 자체 얘기가 없었습니다. 열린민주당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헷갈리는 당명이 많다 보니까 기자 출신이신데도 이름을 잘못 얘기를 합니다. 네, 요즘 기자들도 자주 실수를 현지 합니다. 기자들도요. 네. 자, 열린민주당은 권 여사를 못 만났으니까 이게 적통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관련 핵심 인물을 만나냐, 만날 수 없냐가 그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권 여사가 이번 총선에선 열린민주당이 아닌 더불어시민당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국 감싼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갑자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나섰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7일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 동양대도 대임용 허위증명 발급의 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었죠라며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비판했는데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마녀 사냥의 연장이자 인권 침해라면서 쓰러진 사람, 즉 조국 전 장관에게 발길질하는 것 같은 말씀이 참 불편하다고 진 전 교수를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좀 갑작스럽습니다. 이 지사가 갑자기 조국 전 장관 편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일부 친문 지지층에서 이 지사에게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지사가 본격적으로 친문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지사는 15.7%를 기록해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없다면서 선을 긋는 이낙연 전 총리와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네, 예. 진 전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서 올라간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리려면 친문 세력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지사가 주인을 잃은 문 팬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행보를 막 시작한 것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건도 그렇고 지금 열린민주당 건도 그렇고 여전히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밝힌 게 빌미가 됐을까요?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내부가 어렵다는 소식이 나오는 와중에도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 하늘에 상당한 액수를 쏘아 올렸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일주일 만에 또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취임 후 처음 언급한 지 이틀 만입니다. 문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 직후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 경제 구축을 제안했는데 북한은 다음 날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3.1절에서도 방역협력 제안에 바로 다음 날 발사체 도발로 답했습니다. 코로나19가 도발 원인 중 하나란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의 군중을 집합시키는 게 어렵거든요.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무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일본의 한 신문은 북한 국경부대에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연입니다. 어제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보도 과정에서 모자이크 처리하긴 했지만 일부 다른 교회 영상이 나갔습니다. 해당 교회와 신도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낮에는 햇살이 강해서 따스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이상이나 크게 나는 만큼 출근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나날이 건조특보가 확대되면서 대기는 점차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과 일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서울이 4도, 대구 6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대구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갈수록 날은 더 포근해지겠고요. 화요일 밤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아스퍼거를 알았다며 과거 형량을 줄이려고 시도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아스퍼거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또 한 번 가슴 아파야 했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옳고 그름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 느리고 규칙 이해가 어렵지만 순하고 착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지 못합니다. 발달장애 부모님들 피눈물 흘립니다. 살인마들이 어째서 이 장애를 거들먹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당시에도 범인 중에 한 명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핑계댔지만 법원은 장애 여부와 범죄 성향은 무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된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죠. 그레타 툰베리도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들은 직설적이고 정직하고 단호하며 사회 정의감이 강한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못된 것은 아니죠. 이런 변명이 장애를 갖고도 바르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